자, 전 시간에 시간 들였던 이거 메서드로 빼는 방법 지금부터 해볼 겁니다. 이것도 되게 간단해요. 사실 엄청 간단한 기능인데 아직 이게 길이 안 트였을 뿐이에요. 자, 한번 그 길을 틀어 가봅시다. 자, 저는 이만큼을 메서드로 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그대로 잘라내게 할 거고요.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 근데 여기다 바로 넣으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먼저 만들게요. 얘는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 밑에다가 스태틱 보이드가 아니라 스태틱 아티클 리턴 타입을 아티클로 가지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이름은 get article by id 라고 지어 줄 거예요. 얘를 왜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었는가 이거는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방금 잘라내기 했던 부분을 그대로 좀 갖다가 붙여넣기 했고요. 자, 얘를 스태틱으로 만든 이유는 뭘까요? 똑같죠? 이 안에서 써야 되니까. 이 안에서 쓰려면 스태틱이어야 써질 거니까. 그래서 스태틱으로 만든 겁니다. 잠깐만요. 이거를 일단 해보죠. 자, 그러면 잠깐만요. 오케이. 어디 갔지? 디테일. 저 어디 거 지웠죠? 모디파이. 딜리트 있는 걸 지웠군요. 뭘 지워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똑같은 기능을 할 거니까. 자, 여기다가 호출하는 걸 한번 남겨볼게요. 이름이 get article by id였어요. 얘를 호출하겠다. 근데 얘는 리턴 타입이 존재하는 메서드죠. 그러면 이 결과가 뭔가 남겠네요. 그쵸? 얘는 어떠한 결과를 이 자리에 남길 거예요. 그거를 활용을 해야겠죠. 우리가 활용하려고 남기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얘를 좀 보겠습니다. 그냥 붙여넣기를 했더니 문제가 좀 있어요. 그냥은 못 써요. 왜 못 써요? 아이디도 없고 얘도 없어요. 이거 왜 없죠? 아이디랑 파운드 아티클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애들이에요? 아이디는 여기서 만들어진 애고 파운드 아티클도 여기서 만들어진 애예요. 둘 다 없잖아요. 없어서 못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아이디를요 여기다가 인자로 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get article, 아티클을 가져올 거야. 근데 뭘로? id로 그 해당하는 아티클을 가져올 거야 라고 저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를 넘겨준 거고요. 파운드 아티클은 안 넘겨줄 겁니다. 왜 그런지는 여기서 보세요. 인자가 들어왔으니까 매개변수 하나 매칭해 줘야겠죠? 그래서 id라는 애로 만들어주면 쓸 수 있게 돼요. 자, 그리고 얘는 리턴이 존재하는 애였죠. 근데 지금 저 어디에도 리턴을 쓴 적이 없잖아요. 이제 리턴을 하나 써줄 거예요. 기본으로 널. 개체는 기본값이 널이었죠? 널을 하나 해줄 건데, 자, 이 과정. 얘가 결국 하고자 했던 게 뭐예요? 이 반복문을 통해서 이 한 줄이 하고자 했던 거. 파운드 아티클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지금 아티클 일치하는 게 있을 때 그 해당 아티클을 주려고 했던 거죠. 자, 그 파운드 아티클이라고 하는 애는 여기서 만들어진 애고요. 얘한테 널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일치하는 게시글이 들어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얘를 여기로 올려버릴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얘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실행되고 이 자리에 뭔가 남겠죠. 그게 널 아니면 해당하는 게시글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얘가 하고자 했던 거 파운드 아티클에 지금 현재 일치하는 게시글 넘겨주려고 했다. 근데 지금 뭔가 결과 남겨주면 파운드 아티클에 그 결과 들어간다. 그 얘기는 이 자리에서 아티클을 리턴하겠다 하는 겁니다. 리턴을 만나면 브레이크가 의미가 없죠. 어차피 메서드가 종료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리턴이 종료시키는 메서드는 이 자체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의미 없으니까 빼주고 끝났어요. 자, 이러면 포문을 돕니다. 메서드가 실행됐을 때 아이디를 넘겨받아 올 거고요. 받아온 아이디를 사용해서 포문을 돌아요. 돌다가 이 조건이 참을 만나요. 어떤 경우? 게시물이 일치하는 게 있는 경우. 그때는 아티클 리턴하고 메서드 끝나서 끝나겠죠. 근데 다시 반복문을 돌아요. 이 조건문이 한 번도 참을 못 만나요. 그러면 반복문 다 끝나서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때는 뭘 리턴하고 있어요? 너를 리턴하고 있죠. 그럼 위로 올라가서 볼게요. 얘가 실행되고 난 자리에 널 아니면 아티클이 남는데 얘가 원했던 거죠. 얘가 여기 실행됐는데 널이 남았다. 어떤 경우? 일치하는 게시물 없는 경우. 근데 아티클이 남았다. 어떤 경우? 일치하는 게시물 있는 경우. 그럼 밑에 있는 조건 건드릴 필요도 없죠. 끝난 거예요. 우리가 필요로 했던 값을 필요로 했던 변수에다가 메서드가 호출되고 나서 이 자리에 뭔가 결과를 남겨준다면,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도출해서 남겨준다면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메서드를 만들었으니까 이게 필요한 것들에다가 똑같이 넣어주면 되겠네요. 모디파이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데 넣어주고, 이거 필요 없죠? 지워버리고, 위로 올라가서 디테일도 똑같아요. 이거 지우고 여기에 넣어주고. 이러면 그 순회하는 반복문이 총 3번 쓰이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메서드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만 포문을 돌고 있고요. 우리는 메서드를 호출하기밖에 안 했어요. 간단해지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얘는 이게 다예요. 사실 이제 뭐 인덱스도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얘네들을 활용해서 또 인덱스를 좀 편하게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굳이 안 해도 돼서 이렇게 어떠한 메서드를 우리가 어떤 중복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능들을 하나로 빼서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내가 그 메서드로 빼야 되는 기능을 일단 잘라내요. 그리고 메서드를 만들어 놓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는 못 쓰는 것들이 꽤나 많을 거예요. 그 중에 인자로 넘겨받아야 되는 애들, 혹은 이 안에서 처리해야 되는 애들 잘 판단해서 수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기능을 이제 메서드를 뺀다 이런 걸 수월하게 하려면 이 코드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돼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흐름이라는 건 어떤 거냐? 저 순회하는 기능을 했을 때 이 변수에 들어가야 되는 결과에 대한 흐름. 얘가 널이면 없는 경우를 걸러내줄 거고, 얘가 널이 아니면 있으니까 그걸 사용할 거고,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면 사실 메서드 빼는 거 일도 아니에요. 엄청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저는 실제로 지금 되게 간단하게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잘라내기, 붙여넣기, 약간의 수정, 그런 걸로 다 해결을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리스트 라이트 하면서 베이스를 깔아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른 기능들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현재 우리한테는 메인 메서드가, 메인 클래스 안에 있는 메인 메서드가 모든 핵심 기능들을 다 물고 있죠. 물론 얘가 생겨났고 얘도 하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얘가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들을 다 물고 있어요. 그렇죠? 메인 메서드는 자바에서 실행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메서드라고 했어요. 실행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애한테 실행했을 때 이루어져야 되는 기능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좋지 못한 형태예요. 왜 그런 거냐? 자, 메인 메서드는요, 진짜로 딱 버튼 눌러서 난 실행할 거야 이 역할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버튼에 해당하는 애로 가서 실제로 기능들이 수행이 되면 돼요. 이게 효율적인 구성이고요. 메인 메서드,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 메인 메서드 안 써요. 이건 지금 자바 프로젝트니까 얘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자, 지금 클래스가 2개 있죠. 유틸에는 메인이 없고 메인에는 메인이 있어요. 자, 메인 클래스에 우클릭하고 런에즈 눌러보면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자바로 실행시킬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util에 우클릭하고 런에지 가보면 없어요. 메인 메서드만 실행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실행할 수 있는 이 친구가 이런 과부하를 다 견디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하중을. 그래서 얘를 비워줄 거예요. 얘는 진짜 버튼 하나 띡 누르는 걸로 끝낼 거고요. 요 안에 들어있는 핵심 기능들 이런 것들 다 밖으로 뺄 겁니다. 분리시킬 거예요. 아예. 그 과정에서 얘까지 이런 아티클, 원래 하나의 클래스 파일에다가 다른 클래스 만드는 거 좋은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지금 당장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왔다 갔다 임포트랑 이런 거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알 만큼 알았어요. 얘 분리시켜도 돼요. 그래서 얘를 뺄 겁니다. 얘도 빼고 메인 메서드 하중도 줄여주고 이런 거 다 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패키지 분리도 약간 하겠습니다. 얘를 얘가 그냥 아티클로 해놨구나 내가. 그러면 얘부터 이름을 바꿔주죠. 이거 제가 말씀드린 적 있나요? 이 패키지가 사실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를 막 이렇게 안 했다고 해서 막 코드가 안 돌아가고 이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매칭만 잘 되어 있으면 되는데, 보통 패키지 구조는요 이런 식으로 해요. 이거 지금 자바 프로젝트랑 큰 해당 사항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도메인을 가질 사이트를 만들 거라고 예상을 해보세요.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www.naver.com이죠. 자, 그러면 보통 패키지를 이런 식으로 짭니다. com.naver.으로 해요. 보통 패키지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 나갔을 때 회사에서 추구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각각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패키지를 구성을 합니다. 웹 개발은 특히 그래요. 그래서 약간 패키지에서부터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이름으로 런칭할 건지 이런 거를 약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이건 좀 뭐 케바케긴 해요.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많고, 저희도 이런 거 할 거예요. 코리아 IT, 얘는 대문자로 하죠. com.koreaIT.java.am 이런 거. 그럼 이거는 그냥 비슷하게 따라 한 거고요. 자바로 만든 아티클 매니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지금 이제 에러가 나고 있는데, 마우스를 올려놓고 보면요, 이제 무브가 있고요. 무브는 뭐겠어요? 옮겨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얘는 아티클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들어있었는데, 이런 이름의 패키지를 만들어서 옮겨줄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들어서 옮겨준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없을 때는 만들어서 옮겨주고요, 있을 때는 그냥 옮겨줘요. 이런 패키지 이름이 있으면. 근데 지금 우리는 없잖아요. 무브 하면 새로 이런 패키지 만들면서 옮겨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안 할 거고요, 두 번째 거 할 거예요. 왜냐면 이 아티클이라고 되어 있는 패키지 자체를 얘로 바꿔버릴 거거든요. 얘는 그걸로 바꿔줄까? 라고 한 겁니다. 여기 보이는 디클라레이션은 선언이에요. 선언. 지금 패키지 아티클로 선언되어 있는 이 패키지를 바꿔줄까? 라고 한 거예요. 전 이걸로 할 겁니다. 첫 번째 걸로 해야겠네요. 얘를 바꿔버리는구나. 응? 자, 이렇게 옮겨줄게요. 그리고 util 같은 경우는 패키지를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에 util이라고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 am까지는 실제 프로젝트의 이름 같은 느낌으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랑 다르긴 한데 별칭, 프로젝트의 별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뒤에 am 뒤부터 나오는 얘가 실질적인 패키지 분리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이런 util 도구들 모아놔야 되니까 패키지를 아예 분리를 시킬 거고요. 얘도 move 할 겁니다. 그럼 옮겨갖고, 아티클은 비었죠? 빈 거는 그냥 지워주면 돼요. 이제 패키지랑 클래스 구조가 생겼으니까 코드를 제 거에서 가져가실 때 조금 원래보다는 힘들 수 있지만, 사실 그래도 별거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파일이 많아질 건 아니라서. 자, 그리고 패키지를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클래스를 그냥 만들어 버리죠. 자, 지금 저 여기
AM 눌러서 클래스 만들고 있어요. 이거 따라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공유해드리면 그거 맞춰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지금은 보세요. 그냥 얘 클릭했고요, 컨트롤 N 눌렀고요, 클래스 만들 거예요. 들어가서 여기 패키지 적는 부분에다가 여기다 적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에 DTO라고 적을 거고요, 패키지 이름을 아티클로 할 겁니다. 이 DTO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은 사실 이해하기가 힘드실 텐데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터 트랜스폼 오브젝트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아티클 객체, 게시물들을 객체화시켜서 관리하려고 아티클 클래스를 만들어 놨었죠. 그 친구를 분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제가 DTO라고 했는데 데이터 트랜스폼 오브젝트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VO 라고 해서 얘는 밸류 오브젝트예요. 둘이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좀 다르긴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뭐냐, 우리가 프로그램이 이것까지 들어가면 너무 깊어지는데 프로그램 구조 중에 MVC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자바 웹 개발에서는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옛날에 디자인 패턴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런 패턴을 주로 쓰는데 이 패턴을 쓸 때 데이터가 객체들이 이렇게 여기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덩어리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들을 DTO 혹은 VO 라고 칭해서 묶어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당장은 사실 개념을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고 나중에 웹개발 수업으로 넘어오시면은 자세한 설명이 나올 거예요. 왜냐? 우리 이거 직접 이 구조 다 짜야 되니까. 그때 가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나서 메인 클래스 하단에 있는 아티클, 이 클래스 부분을 그대로 잘라내게 할 거고요, 아티클에다가 붙여넣기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구조만 좀 바꿨는데 당장 지금 뭐라고 하는 데가 엄청 많아졌죠. 이거 왜 이럴까요? 자, 지금 아티클 클래스가 메인 클래스 밑에 밖에 메인 클래스 바깥이긴 한데 밑에다가 만들어 놨던 거죠. 같은 파일 안에 존재했어요. 근데 이제 분리됐죠. 얘가 이사를 멀리 가버렸잖아요. 임포트 안 하면 못 써요. 우리가 JDK에서 그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애들 임포트해서 써야 되는 이유, 패키지 분리되어 있으니까예요. 걔가 만약에 우리가 만든 이 패키지 안에 다 들어있었다? 그럼 우리 임포트 안 해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분리를 해버렸으니까 이제 임포트를 하지 않으면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해주면 임포트가 안 됐군요. 자, 왜 안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왜 안 된 거냐면 지금 아티클 클래스는요, util은 지금 임포트가 됐어요. 자, 보시면은 얘 임포트 된 거거든요. 얘 지워놓고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하면 생겨요. 임포트 해준 거니까. 자, 얘는 됐는데 얘는 안 됐어요. 원래 자동으로 둘 다 돼야 되거든요. 왜 안 됐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얘네 둘의 차이가 뭘까? 네, 클래스가 얘는 퍼블릭이에요. 이 퍼블릭이라고 하는 접근 제어자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그냥 간단하게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이라고 해놨죠. 근데 이거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얘를 여기다 붙여주면요, 이 아티클 클래스도 이제 모두가 허용할 수 있는 클래스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임포트를 해보면 들어왔죠.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아티클에 빨간 줄 떴던 거는 다 사라졌어요. 근데 아직 남아있네요. 이거 왜 뭐라고 할까요? 이거 변수들인데 이거 왜 뭐라고 하죠? 자, 똑같아요. 아티클에 변수들의 퍼블릭이 없어요. 변수들도 공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얘네들이 인식을 못해요. 실제로 에러 나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거 하나 빼보고 저장하고 hit,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가보면은 the field article.hit, 그러니까 article.hit, 아티클 클래스에 있는 hit이라는 변수는 not visible, 안 보인대요. 없다라고 하진 않아요.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있는 건 아는데 퍼블릭을 안 해놔서 내가 갖다 쓸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퍼블릭을 붙여줘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increase hit 얘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얘도 퍼블릭이 없죠. 퍼블릭이 있어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아티클을 좀 분리를 했고요. 유틸은 됐고, 아티클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메인 메서드가 가지고 있는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거를 아니다, 메인까지 잘랐잖아. 맞지? 이렇게 다 잘라내게 할게요. 메인 클래스에 있는 메인 메서드 자체를, 그 위에 있던 전역 변수로 있던 아티클스까지 다 잘라내게 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메인 메서드 다시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서 new 앱이라고 하는 애 객체 하나 만들어서 run이라고 실행시켜 버릴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 없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 줘야겠죠? 네, 만들 겁니다. 여기다가 클래스 하나 만들 거고요. 앱으로, 이거 뭐야? 앱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패키지는 메인과 동일한 패키지로 만들 겁니다.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할 거예요. 근데 그냥 붙여넣기 하면 여기 메인 메서드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바꿀 거예요. 인자 없어도 되고, 여기를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로 이름 바꿀 거고요. 스태틱도 빼버릴 겁니다. 왜? 뭐야 이거? 뭐지? 제가 갑자기 왜 나왔죠? 놀랬네. 스태틱 뺄 거예요. 왜? 객체화 시켜서 일 시켰으니까 굳이 스태틱일 필요 없죠. 얘가 스태틱이 아니면 얘네들도 스태틱일 필요가 없겠네요. 뺄 거예요. 얘도 그냥 일반 생성자로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문제가 발생을 했죠. 에러가 나고 있는데 아티클스 못 찾겠다 하고 있어요. 이거 왜 못 찾아요? 얘는 이제 더 이상 스태틱 변수가 아니죠. 위에서 바꿨잖아요. 얘는 스태틱 메서드네요. 이거 이럴 필요가 없죠. 얘네가 스태틱이 붙어야만 했던 이유, 메인 메서드가 스태틱이었으니까 였는데 이제 아니잖아요. 그쵸? 이렇게 빼줄 겁니다. 자, 그러면 run 이고 얘는 됐고. 자, 그럼 지금 접근 제어자를 달고 있으니까 얘도 한번 붙여볼까요? 그냥 말이 나온 김에 접근 제어자를 간단하게 하죠. 그게 낫겠다. 자, 자바에서 이제 접근 제어자라고 하는 이 녀석들은요,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private. 두 번째, public. 세 번째, protected. protected. 이거 맞나? 네 번째, default. default. AULT. 이렇게 4가지가 존재해요. 접근 제어자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 이거 2개는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클래스 구조 짤 때 접근 제어자 이렇게 쓸 일 없어요. 퍼블릭 아니면 프라이빗 이거 2개만 알아도 충분해요. 알아서 자바가 알아서 뭔가 구조를 만들어주는 상황이다 일 때는 얘가 쓸 때도 있고 얘가 쓸 때도 있고 간혹가다 있지만, 사실상 우리 개발자 입장으로 봤을 때 얘네들은 큰 의미 없어요. 그래도 얘네가 뭔지 정도는 알아야겠죠? 자, 프라이빗 얘는 뜻이 뭐예요? 네, 개인적인, 그죠? 딱 그거예요. 나만 접근할 수 있어요. 나만. 나 외에 모든 것들이 접근을 못해요. 제가 지금 여기에 프라이빗 붙였죠. 이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는요, 이 해당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 밖에서는 아예 접근이 안 돼요. 오로지 나만. 그게 프라이빗. 퍼블릭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두가 접근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2개만 알면 된다 그랬는데, 자, 퍼블릭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패키지 분리가 됐는데 가져다 써야 될 때. 지금 이렇게 아티클 분리시켰는데 가져다 써야 되니까 붙여야 됐죠.
이런 경우 퍼블릭 쓰면 돼요. 근데 이 앱 안에서 웨이크 테스트 데이터 같은 거 밖에서 쓸 일 있어요? 이 안에서만 호출하면 끝나죠. 밖에서 쓸 일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프라이빗 붙어도 돼요. 나 자신이 호출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메인에서 여기다가 new 앱 해놓고 메서드를 실행시키려고 보면 없죠. 애초에 없어요. 못 쓴다라는 거예요. make test data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어거지로 실행문을 써봐도 이게 뭐라 그래요? not visible. 볼 수 없다. 프라이빗이니까 나만 접근할 수 있어요. 이거 무슨 소릴까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원래 사용했기 때문에 임포트가 되어 있다가 여기서 날아가니까 더 이상 쓸모 없어져서 지금 노란 줄을 막 뜨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불필요한 임포트들도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하면 한 번에 지워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로 임포트를 하다 보면 불필요한 건 다시 지워줄 거고 필요한 건 넣어줄 거고 되게 편리한 거죠. 그런 게 있고, 자, 이 프로텍티드 얘는 뭘까요? 얘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자, 상속을 받아요. 상속을 받으면, 그러니까 프로텍티드로 되어 있는 클래스가 프로텍티드로 되어 있는 클래스가 부모한테 상속을 받으면, 이 아니라 잠깐만요. 부모가 프로텍티드 클래스면 자식이 상속을 받잖아요. 그러면 부모 걸 물려 쓸 수 있어요. 퍼블릭처럼 사용이 돼요. 근데 상속 관계가 아니다. 그러면 프라이빗처럼 작용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렇게 될 겁니다. 얘가 이게 비단 상속만 얘기하는 건 아닐 거고요. 프로텍티드. 저도 이걸 잘 안 쓰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얘가 맞아요. 제가 알고 있던 정보가 맞는데, 자, 같은 패키지에 있으면요 또 접근이 가능해져요. 프로텍티드는. 근데 패키지가 아예 이렇게 아티클처럼 떨어져 나갔다? 그럼 이때부터는 프라이빗처럼 작용을 해요. 이게 프로텍티드. 사실상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쓸 일 없고, 자, 디폴트는 더 없어요. 저는 디폴트로 되어 있는 클래스를 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얘는 뭐냐면요, 얘도 프로텍티드랑 비슷하네요. 얘가 같은 클래스에 있는 변수나 같은 패키지에 속해 있는 변수들에게만 접근할 수 있대요. 근데 저도 이거를 워낙에 안 쓰기 때문에 사실 얘네들의 개념을 잘 몰라요. 활용을 안 해보니까. 제가 실무를 하던 사람이고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도 잘 모르는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를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가르쳐 드린다고 해서 쓸 일이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거 2개 정도만 잘 아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거 2개면 다 해요. 쓸 일 없습니다. 이거 2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접근 제어자,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도 퍼블릭 안 붙어 있잖아요. 바깥에서 앱 해놓고 이런 변수에 접근하고 싶다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보죠. new 앱 그래서 점 찍었는데 아티클스 되는데요? 왜 될까요? 제가 아까 그 자바가 제공하는 기본 내장되어 있는 클래스들을 만약에 여기 들어와 있었다면 임포트 안에도 쓸 수 있다 그랬죠. 지금 앱이랑 메인 어떤 위상에 존재해요? 같은 패키지 안에 존재하죠. 그래서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붙여주는 게 좀 더 명확하고 맞는 거긴 합니다. 근데 일단 그냥 뭐라고 안 하니까 얘는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다른 수익이 프라이빗. 네. 프라이빗 퍼블릭을 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내가 퍼블릭을 써야 될지 프라이빗을 써야 될지 일단 잘 모르겠다. 그럼 일단 프라이빗. 일단 프라이빗을 걸어놓고 바깥에서 쓸 일이 생긴다? 그럼 그때 퍼블릭으로. 그게 원칙이에요. 왜냐면 이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사실상 지금 얘한테 걸려 있어야 돼요. 이게 맞아요. 얘는 여러분들 OOP의 특징에서 얘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이 캡슐화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얘를 프라이빗을 안 걸어놓으면 다른 데에서 이 리스트 아티클스라는 변수를 가져다가 쓸 수 있죠. 쓸 수 있다는 얘기는 값 재할당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엄청 중요한 존재죠. 실제로 게시물들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존재예요. 근데 다른 곳에서 값을 재할당해서 바꿔버렸대요. 그럼 우리 프로그램에 영향이 있겠죠. 이런 걸 못하게 막는 게 캡슐화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DTO나 VO 이런 애들을 만들 때 게터 세터라고 하는 개념이 또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캡슐화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변수들 바깥에서 아예 참조가 불가능해야 되는 이런 변수들은 무조건 프라이빗 걸어놓는 게 맞아요. 근데 얘는 프라이빗 걸면 될까요? 얘 걸면 바로 메인에서 뭐라고 해요. 이거 왜 뭐라고 해요? 생성자인데 그냥 객체 만들 때 쓰는 건데 왜 뭐라고 하지? 객체를 못 만드니까. 생성자가 프라이빗이면 오직 얘만이죠. 오직 얘만인데 지금 메인에서 앱 객체 만들려고 하잖아요. 앱 객체 만들 때 생성자 필요한데 메인은 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퍼블릭으로 뚫려 있는 게 맞는 거고 이런 변수들은 막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 원래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해놓죠. 그래서 지금 이 전역 변수나 아티클도 똑같아요. 이것들 원래는 프라이빗으로 다 걸어놓고요. getter setter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우리가 get, set, 메서드화 시켜서 그걸로 호출해서 써야 돼요. 그냥 변수 가져다가 쓰는 거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것까지 감안하고 개발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진행을 하는 거고 이 부분도 웹 개발로 넘어오시면 아주 상세하게 다뤄질 거고 실제로 그 구조를 다 맞춰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메서드 분리하는 거 처리를 좀 했고요. 지금 이거 안 따라 하시고 제가 올려드리면 그걸로 보고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일단 본인 생각대로 수업을 들었으니까 해보시다가 안 되겠으면 참고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또 실력이 늘어나가면 되는 거니까 일단 얘를 커밋을 좀 할게요. 아 참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방금 한 이렇게 패키지 분리, 클래스 분리 그리고 메서드로 막 정리하고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리팩토링의 일부예요. 다 이런 것들이 다 리팩토링의 일부입니다. 리팩토링 클래스와 패키지 분리 그리고 핵심 로직 이전. 그 전시간에 올려드렸던 거 전시간 맞나? 테스트 데이터 만들었던 거 그거 혹시 깃 잘 올라갔나요? 잘 올라갔네요. 이게 왜 이렇게 돼있었지? 일단은 이렇게 해주고 다음 시간에 할 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오늘 하는 기는 좀 그러니까 게시물 검색 기능을 추가해 볼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자, 네이버에서 카페로 들어가겠습니다. 카페 안에 뭐가 있을까? 컴퓨터 통신. 네, 이런 거 들어가서 자, 전체 글보기 들어갔어요. 자, 이 게시판에는 검색 기능이 있네요.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안녕 이라고 치면 안녕이라고
제목에 이 두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게시물들이 나오겠죠. 내가 원하는 검색 결과만 추려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검색 결과를 포함하고 있는, 지금 리스트에서 검색을 한 거기 때문에 타이틀에 이 검색 내용이 들어있는가를 본 거고, 그리고 여기서 고를 수도 있죠. 얘는 작성자를 고를 수도 있고 댓글 내용, 뭐 댓글 작성자.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안 할 거고 그냥 제목만.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 거냐면 우리 지금 원래 게시물 목록 보는 기능이 아티클 리스트잖아요. 여기다가 얘까지만 입력하면 원래대로 목록이 나와야 되고, 여기에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 해당 검색어가 포함된 목록이 나와야 돼요. 이걸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뭔가 말만 들었을 때 되게 어려울 것 같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렵겠죠? 자, 이거 약간의 힌트를 드리죠. 이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엄청 쉬운 기능입니다. 자, 일단 명령어 받아들일 때부터가 좀 바뀌어야 돼요. 왜냐면 우린 리스트 이퀄스로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뒤에 검색어가 올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물론 아예 elseif를 하나 빼서 리스트까지만 입력되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이 뒤에 띄어쓰기 포함됐을 때는 이렇게 하고 해도 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원래 있던 리스트 기능 안에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 들어오는, 명령어를 받아들이는 그 조건문에 equals부터 바꿔줄 겁니다. 그렇게 좀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우리가 검색어, 입력한 검색어에 대해서 이렇게 입력이 됐다면 이만큼을 또 잘라낼 수 있어야겠죠? 이걸 잘라낼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 스플릿 안 쓸 거예요. 왜냐면 스플릿을 써버렸을 때 없는 경우가 있을 거고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없는 경우에는 2번 방이 없을 거잖아요. 근데 없는 경우 2번 방 없는데 이거 했다 그럼 어레이 인덱스 아웃 바운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플릿으로 안 할 거고요. 이때 서브스트링을 활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서브스트링 활용도 하고 간단하게 어떤 기능인지 알아보는 시간도 가질 거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검색어를 잘라냈다, 이런 거를 이제 뭐 서치 키워드 같은 변수 같은 데 담아서 보관을 하고 사용을 좀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만들 때, 자, 이건 그냥 옆으로 그리죠.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이거 하나부터. 자, 이게 아티클스라고 해볼게요. 우리 게시물들이 여기 다 들어있겠죠. 각각 0번,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다 들어있어요. 자, 근데 얘를, 자, 검색어가 포함된 애들만 여기서 추려가지고 얘를 빼내고 얘를 빼내고 얘를 빼냈어요. 이거를 리스트로 어떻게 다시 보여줄 거예요? 얘를 리스트로 어떻게 하면은 얘네를 리스트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따로따로 빼냈다고 한다면, 우리 따로따로 빼내서 예를 들어 변수에 담았다. 그럼 이 변수 출력해야 볼 수 있죠. 그럼 얘도 따로 뺐으니까 출력해야 볼 수 있죠. 이거 가능할까요? 우리가 뭘 검색할 줄 알고, 그죠? 이건 안 돼요. 그래서 힌트만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 똑같은 모양으로 생겨먹은 창고 하나를 만들어 놓을 거고요. 이 창고에다가 일단 원본 그 자체를 넣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치 키워드가 있으면 여기 원본 그 자체 들어있었다고 했죠. 얘를 새로운 객체를 연결해서 비워버릴 거예요. 그 상태에서 서치 키워드가 있대요. 그러면 어떤 검색어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 결과가 있을 때 그 결과들만 추려내서 여기다가 담아줄 거예요. 자, 다시 정리. 좀 헷갈리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일단 첫 번째, 원래 있던 아티클스랑 똑같이 생겨먹은 애를 하나 복제를 할 거다. 얘를 복제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얘가 서치 키워드가 없으면 그냥 이 자체로 보여줄 거예요. 다시 리스트 그 폼을 돌려서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똑같은 거니까. 자, 근데 만약에 서치 키워드가 있고 그 서치 키워드랑 일치하는 게시물들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얘를 이대로 안 두고요, 이 내용을 비워놓고 실제로 있는 해당하는 애들만 얘한테 추가할 거다. 그럼 얘는 만약에 2개밖에 없대요. 원래 게시물 5개인데
일치하는 건 두 개밖에 없대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애는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게 되겠죠. 그거를 반복문 돌려서 보여줄 거예요. 조금 어려워요. 지금 당장 뭔가 생각을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흐름 잡는 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한번 차분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드린 이 힌트가 사실 내일 우리가 코드를 짤 내용 그대로예요. 딱 이대로만 코드 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쓰는 근본적인 이유나 이런 것들은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될 거니까 한번 생각을 고민을 해보고 오세요. 만들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만들어 보시고, 안 되면 고민이라도 한번 해보시고 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주석에 네. 원문을 쓰면 빨간색이 생겨요. 뭘 쓰니까요? 주석 처리할 때 원문을 쓰면 빨간색이 생겨요. 주석의 영문이요? 주석에 원문 나니까 빨간색이 생겨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잠깐만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주석의 영문을 이거는 왜 무시하셔도 되긴 하네요. 상관이 없어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거는 맞는 스펠이 아니라 스펠링이 틀렸다고 판단이 있어요. 이건 뭐라 뭔가 키워드로 잡혀있는 걸 수도 있어요. 스펠링 틀린 걸 쓰면 예, 뭐 마구잡이로 쓰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단어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 이거 만약에 내일 수업 전까지 해서 됐다, 나 이거 잘했다 느껴지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봐드리고 진짜 괜찮게 잘하셨으면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원하시는 음료로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음료를 좀 일찍 와서 받으셔야 돼요. 제가 5시부터 수업이 있어가지고 5시부터 7시 수업하고 7시부터 지금 이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사러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4시부터 5시 사이에 사둘 테니까 그때 와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성공하시면 한 잔 사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